사실은 이 글을 마무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훈적이거나 감사하는 마무리를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이다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퇴근길의 마음이라는 책을 최근 출간했고요. 제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수정하는 일을 업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써드림 첨삭소에서 글쓴이의 글을 읽고 첨삭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11년차 항공 승무원이신데요. 비빔밥만 나르다 청춘을 끝내기 싫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자신의 소개를 하셨는데 원고를 보내시게 된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감염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언제 또 비행이 멈출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그 불안감을 진정시키고자 제 현업에 대해 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강요하는 듯한 물음과 진부한 표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첨삭받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좀 더 은유적으로 직업이 표현되기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럼 원고부터 볼까요?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사실은 글쓴이 분도 알고 계시는데 질문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는 건 관심을 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 약간 따지는 것 같다든가 아니 나한테 추궁하는 것 같다든가 구석에 몰리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죠? 직업이 뭡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글쓴이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글 쓴 사람한테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아예 빠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한정된 공간과 재원으로 사람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전문 기술자입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게 자신의 직업을 재정의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직업을 재정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은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끝에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끝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맨 첫 번째 문장으로 저는 11년차 항공 승무원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공 승무원이라고 하는 일이 받게 되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글 전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쁘게 거절을 잘한다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단순히 키 크고 예쁘다고 해서 제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락의 맨 끝에 가면 20, 30대 예쁜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쁘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를 깨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신 것은 알겠지만 이 글을 읽다 보면 예쁘다라는 말을 글쓴이 분이 자주 반복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쓴 사람이 여기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세술이 뛰어나다 다음에 예쁘게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불쾌하지 않게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우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것은 글쓴이 분이 느끼는 것이고 이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처세술이 뛰어나다라는 말과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라는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받는 평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글 쓴 것을 이제 수정할 때 하는 이야기가 한 단락 안에는 하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몇만 피트 상공에서 비빔밥 못 구합니다. 손님이 내리고 싶다고 해서 바로 내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 비행기라고 하는 탈 것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특징인 것 같아요. 생체 리듬, 시차 적응 따윈 없는 이라는 말은 약간은 어폐가 있죠. 생체 리듬을 세세히 고려하거나 넉넉한 시간 따윈 없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안정과 편의를 빼면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더라도 목적지에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역시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손님들이 지불하는 비행기 티켓 값에는 기름값만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투가 약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하면 좋은데 기름값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숙면과 휴식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직까진 비행기입니다. 아직까진이라는 말도 뺄게요. 글을 쓸 때 이제 흔히 경제성의 원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없어도 되는 표현이나 문장, 단어가 있을 때는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어나 접속사 같은 경우가 이제 글을 퇴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 경제성의 논리에 따라서 먼저 삭제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괄호를 지우겠습니다. 괄호를 지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넣고 싶기 때문에 넣잖아요. 들어가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냥 시각적으로 뭔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우고요. 비행 시간 동안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집니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묵직하기도 하고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전요원인 동시에 서비스직이기도 한 이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이 글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서는 승무원이라고 하는 일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단락에 가서는 나는 내 일을 좋아해 라는 부분이 굉장히 갑자기 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스킬들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익힐 수 있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글을 마무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훈적이거나 감사하는 마무리를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뭐뭐를 해야겠다, 뭐뭐 하지 않아야겠다, 그 다음에 뭐뭐 한데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끝나는 거죠.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독후감 같은 거 쓸 때 책 다 읽은 다음에 책에서 얻은 교훈을 적던 습관 때문일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뭐 하는데 감사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좀 더 세련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분이 본인의 직업을 재정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파트가 아예 빠져도 괜찮아요. 이 마지막 대목을 더 간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맨 첫 번째 문장 초반에 있던 그 문장을 가져왔잖아요. 저는 한정된 공간과 재원으로 사람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전문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된 은유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은유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은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커리어라는 것을 파도 타기에 은유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때는 높은 파도가 오고 어떤 때는 파도가 멈춘다.
파도가 멈추었을 때는 빠지지 않아야 하고, 파도가 높이 올랐을 때는 실수하지 않고 그 파도를 잘 타서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파도타기라고 생각하는 커리어를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비유하거나 은유하거나 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확실하게 짚어놓지 않으면 세련된 은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고치면서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은 다양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의 가지를 쳐내고 가장 중요한 이 직업을 재정의하는 데까지만 도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어떤 은유를 쓰면 이 전문 기술자로서의 승무원이 돋보일 수 있을지는 글을 쓰신 분께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